네, 안녕하세요. 뉴스핌 KYD 총선 출마자 인터뷰. 저는 정치부 지혜진입니다. 오늘은 영상 녹화일 기준으로 총선이 15일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은 서울 강서구 병지역에서 선거를 준비하시는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혜입니다. 네. 의원님 그럼 강서병 주민분께 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서구 병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22대 국회 총선에 출마한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는 한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총선이 오늘로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5일 남았습니다. 좀 실감 나시는지. 예, 납니다. 좀 바쁜 일상들을 좀 보내고 계시겠어요? 예,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또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저희가 다르죠? 이제 출퇴근 인사를 네네. 하는데 출퇴근 인사를 한 지는 좀 되었거든요. 거의 앞자리가 5자일 때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인사들을 다니고 이렇게 했고, 네. 저희가 이제 40여일 이상 남았을 때부터 출퇴근 인사를 시작을 네. 했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제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 거의 그냥 뭐 선거 분위기라고 할 만한 거는 없었는데, 지난주까지도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출퇴근 인사하면 눈을 맞춰주시는 분이 일단 많고요. 아, 그래요? 네, 눈을 맞춰주시는 분이 많고 그 여러 이제 메시지들도 바쁘지만 뭐 뛰어가면서도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이게 선거 분위기로 이렇게 달아오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건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민심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게 체감이 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은 저희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네, 주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응원의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 응원의 말에 불을 붙인 거는 역시 파가 아닐까. 대파요. 네. 네, 그렇죠. 생각하고 대파 파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정리가 안 되네요. 뭐 오늘도 갑자기 그게 한 뿌리 이야기였다라고 해서 예, 그렇죠. 제가 한 뿌리 그 음료수는 본 적이 있는데 네. 파를 한 뿌리씩 하는 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럼 혹시 의원님이 좀 지역 돌아다니시면서 좀 지역민들에게 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좀 있으시다면 아니면 좀 기억에 남는 말이라든가 그 응원의 메시지인데 네. 최근 들어서 많이 주시는 게 승리하세요, 이기세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기세요. 예, 이기세요, 승리하세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선거를 저도 지역에서 20대, 21대 이렇게 치렀으니까 네. 그냥 응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응원합니다. 이런 거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승리하세요, 이기세요 이런 단어는 사실 약간은 그렇게 자주 듣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약간 도구화로 쓰임을 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뭔가 이렇게 좀 따끔한 뭐를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이게 좀 안 되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런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게 언어로서 표현되시는 게 이기세요, 승리하세요 이렇게 나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정권 하고 있습니다. 심판론의 약간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밑바닥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 선거에서 확실히 조금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너희들이 정말 이쁘다, 잘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까지를 이렇게 쭉 보면 좀 잘하세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우리 당 좀 잘했으면 좋겠다, 잘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정권에 뭔가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겠는데 그 도구로서 민주당이 해야 한다. 민주당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니 이기세요, 승리하세요. 그리고 잘했으면 좋겠다, 잘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또 민생 관련해서도 좀 얘기 들으시는 거는 어떤 부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씀드리기가 좀 미안할 정도예요. 저희가 시장 인사를 이렇게 한 번씩 사람이 좀 많은 시간대 이렇게 해서 시장을 가는데 코로나 때보다도 손님이 없어요. 아, 코로나 때보다? 네. 코로나 때보다도 손님이 없고 한창 나올 시간인데 정말 그 고객들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거 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그 사람들이 좀 적네요라고 하면 진짜 너무 없다. 예. 장사가 너무 안 된다, 너무 없다. 이제 현실은 그런 거죠. 현실은 그렇게 막 척박하고 진짜 거의 뭐 괴멸 수준으로 지금 인생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수많은 민생 토론회를 네. 개최하고 다니시는데요. 온통 장밋빛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데 그쵸. 정말로 이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것 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그 바닥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위에서 네. 막 그 너무 이쁜 뭉게구름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계신 것 같은 느낌? 그게 좀 더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 이제 민주당도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뭐 1인당 이렇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것들을 좀 내놓은 거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 어려운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어렵긴 했지만 국가가 조금 빚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뭐 워낙 국가적 위기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역할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시장 상인들도 살 수 있으셨고 그 지역화폐 얘기도 너무 많이 하세요. 아, 많이 해요? 예. 그때가 지역화폐 얘기. 그때 예,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발행을 많이 하고 네. 그게 이제 할인율을 좀 많이 줬지 않습니까? 네, 네. 뭐 10% 이상씩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걸 쓰러 오시는 분도 좀 많았고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상인들은 좀 북적북적하니 해서 잘 견뎌왔었는데 코로나가 정작 끝이 나서 이제 모든 것이 잘 정상이 될 거야라고 했는데 뭐 금리 올랐죠, 물가 네. 올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개개별 가구로 보면 가처분 소득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쓸 돈이 없어져서 돈을 안 쓰게 되고 그게 결국은 민생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건데 그러면 정부가 어떤 방식이든지 지역화폐를 좀 더 발행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해야 하는데 사실 뭐 지역화폐 네. 0원으로 한 거 겨우 네. 저희가 그쵸. 뭐 예산국회 때 우겨가지고 네. 다른 거 조금 받아주는 대신에 이거라도 하자 해서 이제 3천억 가까이를 이렇게 3천억 조금 넘게 하긴 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고 이거 뛰어넘어가고 견뎌내고 하기에는 너무 저희 강서만 해도 명절 전에 2월 달에 명절 전에 45억 정도를 판매를 했는데 2분인가가 안 돼서 다 나갔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인기가 많네요, 되게. 지역. 그 1인당 그 한도액을 50만 원인가를 네네.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정말 2분도 안 돼서 다 나갔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식당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올라서 네. 원재료를 사야 하는데 이 지역화폐를 가지고 사면 그나마 5%라도 좀 싸게 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지역화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물가가 이렇게 뛴 상황에서. 그래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물가를 지금 잡을 능력이 없으면 지역화폐라도 좀 발행을 많이 하고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할인율을 조금 더 준다든지 해서 어쨌든 가처분 소득을 좀 올릴 수 있게 한다든지 돈이 좀 더 들어가지 아니하고 조금 적은 돈으로 뭔가 재료들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모든 것을 지금 다 막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밑바닥에서는 폭발하는 거죠. 민심도 약간 네. 부글부글하는 그런 게 있는 거군요. 그런 거 있습니다. 사실 여기 강서구가 지난해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이제 지금은 구청장이지만 민주당 네네. 진교훈 후보가 이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좀 큰 승리를 거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보궐선거 이후에 조금 달라진 점이 있나요? 보궐선거 이후에 달라지기를 바랬죠. 네. 국정 운영이. 네네. 국정 저희 운영이. 당연히 강서구는 달라졌습니다. 행정은. 네. 강서구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강서구는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구청장께서 행정을 오래 하셨던 분이어서 네. 소리 소문 없이 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되게 뭐 구청장들이 어쨌든 집행을 하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어디를 움직일 때 보면 막 이렇게 많은 수들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구청장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단촐하게 그 비서진 한두 명 데리고 현장을 여기저기를 많이 가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뭐 저도 인사한다고 본동 어디를 가면 어제 아침에 이른 새벽에 뭐 구청장이 왔다 갔어요.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리기도 그러니까 보고 가셨다 뭐 상황을. 그런 얘기를 하길래 소리 소문 없이 구석구석을 좀 잘 챙기시는구나. 근데 이제 그런 걸 아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은 몇 분이 아니지만 새벽에 와서 어디 현장을 보고 가셨네 라고 하는 게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알려지고 하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챙겨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다 아무래도 이제 경찰 공무원 출신이고 하니까 안전 네. 쪽에 굉장히 또 관심이 많으셔서 어린이 통학로라든지 또는 어린이 안전이라든지 공원 시설에 대한 안전 또는 그 여성, 뭐 노약자, 어린이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강서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해주셔서 그거는 저희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해주시고 계셔서 좋고요. 지난 보궐선거는 사실 약간 전초전이라는 얘기도 있었죠. 전초전이었죠. 전초전이었고 말이 안 되는 후보가 나와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분을 저기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하는 바람에 당사자가 구청장직을 박탈을 당했는데 그 사람을 직위가 박탈된 지 3개월이 안 돼서 사면 복권을 시키고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사면 복권은 또 고유한 권한이니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람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를 다시 그 자리에 공천을 해서 하는 그거는 상당히 강서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거였었고 그리고 이제 뭐 구청장 선거가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궐선거인데 전국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보궐선거가 돼서 마치 이제 전국 선거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강서 주민 중에서는 전국에 계신 친지들한테 전화를 안 받으신 분이 없을 정도로 다 이번 투표는 잘해야 된다라고. 근데 이제 그 투표의 결과를 봤으면 저는 정부가 좀 변화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전혀 그렇게 하질 못했죠. 10월 이후에도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럼 민심이 그러면 지금까지도 조금 총선까지도 영향을 좀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도 그랬고 용산이 뭐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여당의 당대표와 관련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보이지 않게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들이 펼쳐졌었고 제일 큰 문제는 민생을 챙기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후보님 얘기를 조금 넘어와서 후보님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환경부 장관도 역임하셨고 굳이 개파를 분류하자면 이제 친문계 의원님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번에 이제 강서에 출마한 후보들은 모두 이제 다 단수 공천을 받았잖아요. 강서 후보들이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지난 보궐선거의 저는 결과이지 않나.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전체 강서구 지역의 당원들이 결집을 했었고 하나가 되었었고 이건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이겨야 되는 선거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후보로 나왔는데 이 선거를 우리가 대충 치러서도 안 되고 이거는 정말 전력을 다하고 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고 이 정부의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 하는 강서 선거이긴 하지만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선거를 치렀고요. 그 똘똘 뭉치는데 이게 이제 당원뿐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좀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평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가 들고 저는 뭐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했습니다만 한 번도 그 과거에 저를 평가할 때 친문이라고 평가를 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은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게 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선출돼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선출돼서 국정과 관련한 견제를 하기도 하고 일이 집행이 잘 되도록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개파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방식은 아니라고 봐져요. 다만 우리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그 정부가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히 당인으로서 또는 그 당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당대표도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뽑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당인들은 당대표와 함께 모든 것을 한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구나.
지금 좀 맞상대로 꼽히는 분이 이제 국민의힘의 김일호 후보시잖아요. 좀 김 후보님에 대해서 좀 평가해 하신다면 좀 어떤 분이신 것 같은지. 글쎄, 후보를 제가 이제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봐왔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 거리가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뵌 지가 얼마 안 돼서 뭐라고 평가를 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선출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지역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 민심의 바다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져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원했던 민심을 최대한 받아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김 후보님에 비해서 이제 한정혜 후보님이 갖는 장점, 강점이 있다면 좀 일단 강서병은 8년 전에 새롭게 만들어진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강서병이 만들어질 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출전을 해서 그때 강서병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 지금 8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정말 웃고 울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해서 잘 진행이 되지 않았던 대장 홍대선, 우리가 뭐 서부 광역철도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본 궤도에 올라서 내년이면 정말 착공이 되는 시점이고 그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사업성이 잘 안 나와서 제가 서울시에다가 저기 고양 덕은지구를 넣어라. 원래는 덕은지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양에서 마포 쪽으로 빠지는 거였었는데 사업성을 높이려면 덕은지구를 넣어야 된다. 그리고 대장도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여러 제안을 통해서 사업성도 높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차량기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 강서와 부천이 서로 이제 차량기지를 자기 지역에 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걸 잘 조율을 해서 적절한 공간에 강서 일부 땅이 들어가고 부천 땅이 일부 들어가는 그 위치에다가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함이 없게끔 차량기지 부지도 확정을 하고 해서 사업이 어쨌든 본궤도에 올라가게끔 한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거의 한 20년 동안. 차량기지 문제가. 차량기지가 아니라 이 서부 광역철도라고 하는 네네네. 문제가. 그래서 그것도 본궤도에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든지 또는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재개발 재건축 이슈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들도 주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하면서 저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빨리 추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알고 계셔서 저희 지역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잘 평가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총선에서 좀 새롭게 좀 내세우는 공약 같은 것도 있나요? 추가적으로 지역 공약? 지금은 이제 강북 횡단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전철, 이제 강북으로 가는 우리가 9호선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업을 정상 궤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데 서부 광역철도 그러니까 대장 홍도선이 걸어갔던 길을 좀 비슷하게 걷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잘 안 나와서 예타 기간 중에 지금 그것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게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GTX 라인들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GTX E 라인이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김포공항과 등촌을 지나서 덕소까지 가게 되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가양지구라고 30년이 이제 넘었죠. 준공된 지 그 주택지구로 개발이 되었던 가양지구가 30년이 되어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양지구를 여러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선도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이 좀 더 순항할 수 있게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뭐 제가 이미 노후계획도시와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가 되기 시작할 무렵에 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SH공사하고도 교감을 가지고 가양지구를 선도지구로 해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까지를 이루고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선도지구 지정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마침 한강변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게 있고 가장 큰 내용이 저희가 뭐 BTS도 제일 뒤에 나오니까 네. 저희가 고도 제한 네. 규제 완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는 공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강서구 땅의 한 97% 정도가 고도 제한 이슈에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아주 강한 고도 제한이어서 건물의 높이가 한 뭐 13층에서 15층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고 어떤 곳은 뭐 한 20층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와 또 우리 강서구는 오랫동안 노력을 했고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국제 민간 항공기구인 이카오의 이 고도 제한 관련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항공학적 검토가 가능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나라이고 하기 때문에 제도를 좀 개선하자고 의견을 개진을 했고 그것이 이카오에 받아들여져서 지금은 항공학적 검토 방식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서 전체 회원국인 전 세계에 지금 공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이카오에서 기준, 그러니까 규칙을 좀 만들 거예요. 항공학적 검토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가 동일하게 2028년에 이것을 시행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저희는 항공학적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고 기술적 역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이 나오는 시점인 26년 정도에 바로 법안을 만들고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라든지 또는 서울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반드시 좀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이슈나 재건축 이슈가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도 제한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좀 제한적이어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더 비용 부담이 더 된다든지 비용을 더 많이 내야 한다든지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지금은 좀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추진을 해야 되는 그리고 반드시 26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강서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텃밭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번 총선도 조금 좀 자신 있으신지.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구청장도 보면 여야 구청장이 조금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한 적도 많고요. 가불로 이렇게 있을 때, 선거구가 가불이었을 때는 아시겠지만 을선거구의 경우에는 그 전에 국민의힘이었던 김성태 의원님이 3선을 하신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이제 뭐 어디의 텃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약간은 조금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도 또 지방선거에서도 저희들에게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회초리를 드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회초리를 든 것에 저희가 또 굉장히 반성도 많이 하고 해서 지역에서 훨씬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매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 한 분 한 분은.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여기가 우리의 텃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성심을 다해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가려운 것은 긁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픈 것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같이 찾아보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뿐이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할 뿐이지 텃밭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구나. 아까 약간 앞부분에 민생 얘기를 조금 하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제 정권 심판론과 함께 이제 경제 실정을 좀 부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대파 가격이 이제 875원이 합리적이다 이 발언이 조금 많이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의원님께서 이제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해서 좀 평가하신다면은 어떨지. 제가 하는 평가는 정치적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아무래도 야당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주민 한 분 한 분이나 또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평가하는 내용은 또는 그분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내시는 그 발언은
그것은 굉장히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정부와 여당이 좀 잘못하고 계시는 게 야당이 막 이렇게 흔히 말하는 막 공격을 하니까 그냥 야당은 늘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야당은 국민의 소리를 정확하게 좀 듣습니다. 국민들이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야당이 그 얘기를 하면 야당이 욕을 먹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권 심판론이 있습니다. 정부가 잘하세요. 왜 이렇게 못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지금 막 거리 유세를 하러 다니고 바깥에 인사를 하고 다니면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고. 정부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고. 잘하고 있는데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이 없으세요. 아, 그래요. 지금 민심이. 그러니까 그걸 좀 새겨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파 가격이 비쌌던 적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어디 가서도 저희가 875원이, 한 단위 875원이면, 괜찮네, 라고 하는 것은 해보지 않았어요. 계란값이 올랐을 때도, 팥값이 올랐을 때도 그것을 잡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범부처적으로 당정 간의 협의도 많이 했고요. 네. 수급을 원활하기 위해서 중간 마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고민을 했을 뿐이지 어디 시장에 갔는데 거기에 875원짜리가 하나 있네? 괜찮은 거네? 이거야말로 쇼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국민들이 우리 지역에도 좀 대통령 와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875원에 파를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 마트에도 좀 와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그것을 그런 식으로 기획을 했다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거야말로. 왜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지 않는 거냐. 현실이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운데 그것을 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지금도 야당이 하는 것을 그냥 야당이 의례적으로 하는 소리라고 저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생토론회 정말 많이 하시는데 네. 그렇게 이제 기획된 민생토론회 장밋빛 뭔가 이렇게 막 건물들을 짓는 그런 민생토론회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물가가 엉망인데 이 물가를 잡기 위한 치열한 토론회 네. 이런 것들 금리를 어떻게 하면 좀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토론회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정말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보는 저는 뭐 그런 토론회는 꼭 밖으로 그렇게 막 거창하게 나와서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조금 네. 그렇게 좀 그 실효적인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열심히 정말 최대한 노력하는데도 안 되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럴 때는 진솔하게 죄송하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정부는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저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온유하고 착하신 분들이세요. 정부가 정말로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받아들이십니다. 그래 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이 힘든 것을 같이 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손을 뿌리치시는 국민은 없으세요. 근데 지금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른 곳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정말. 아니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청와대에서 나오셨는데 네. 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들으셔야 된다. 조금 더 만들어진 소리가 아닌 살아있는 날것의 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당부를 알겠습니다. 이번 의원님 당선되시면 벌써 이제 사선 의원님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사선 의원님으로서 이제 다음 국회에서 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지. 근데 저희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는 네. 당선되면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어쨌든 네. 선택을 받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고 저에게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고 그것을 놓고 이제 주민들께 평가를 받는 것이어서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여서 당선이 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네.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 다만 지금 민생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정말로 저에게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선은 물가를 잡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것에
모든 네. 노력을 다 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모든 정당이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공약을 내걸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민생이 어렵다고 해서 대통령도 현실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민생 토론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게 민생이 어려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선을 치르면서 그 민생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니까 선거가 끝나자마자 모든 제 정당은 정말 하나가 되어서 모여서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 대통령께서 추경을 하는 것에 제발 두려워하지 말으시라. 네. 본인이 뭐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 나는 뭐 건전재정을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안 지키는 거 많으시잖아요. 공정과 공정, 네. 상식 얘기하셨는데 공정, 상식 하나도 안 지키고 계시잖아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건전재정을 흐트러뜨린다라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부가 조금 빚을 지고 국민이 빚을 안 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대한민국입니다. 정부가 빚을 조금 안 지려고 하면 국민들 개개인에게 결국은 가계부채를 더 늘리고 당신들 빚을 더 지세요라고 하는 건데 금리라도 싸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불행한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다른 거는 다 생각을 바꾸시고 없었던 걸로 하시면서 왜 그것만큼은 그렇게 금지옥엽처럼 지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 과감한 추경을 통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총선이 끝나자마자 좀 하도록 국회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민들에게 좀 한 말씀? 네, 사랑하는 우리 강서구민 여러분, 민생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살기도 버겁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이지 않고 있지요.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반성합니다. 더 매서운 목소리로 정부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라고 저 스스로가 좀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내야 하는 것이죠. 또 손에 손을 맞잡고 이 어려운 고비를 함께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호 1번 한정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을 같이 보듬고 안아서 이 힘든 시기를 잘 넘기고 정말로 따뜻한 봄날이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기분 좋은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서병에서 한정혜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남은 기간도 열심히 유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